이미 22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직전 위기 징후는 여러 차례 감지됐습니다. 터널 안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건 그제 오전 8시 40분쯤. 4시간여 전인 오전 4시쯤 금강 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에 홍수경보를 내리고 구청을 비롯한 76개 기관에 통보문을 전달했습니다. 오전 6시 반쯤엔 한 번 더 관할 흥덕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주민 대피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받은 흥덕구는 청주시에만 알리고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소방의 경고를 사실상 모른 척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약 50분 전 미호강 주변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오전 8시 3분 제방뚝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역시 지하차도 통제는 물론 관리 주체인 충북도에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와 민원도 빗발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흥덕구청 정규실입니다. 그 지하차도 통제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선생님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통제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도 경찰에 2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차례 모두 곧바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할 파출소 인력이 다른 침수 현장으로 나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제 오전 8시 30분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뚫고서야 간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들어갈 때는 물이 안 차올랐었는데 이제 나갈 때쯤에 그렇게 물이 차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차량 통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시키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죠. 역주행하는 차에 피해가지고서는 오니까 속으로 혼자 욕을 했죠.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물이 차오르자 오전 6시 30분에는 청주시 흥덕구청에 전화를 걸어 주민 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알렸습니다. 6시 한 30분경에 청주시 흥덕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범람 이런 게 좀 위험성이 높으니까 주민 대피라든지 주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매뉴얼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했죠. 하지만 청주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미호강 홍수경보를 받아 CCTV를 지켜보면서도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경보는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알려주는 거랑 직접 전화해주는 거랑은 또 체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그 홍수 이제 예보가 뜨니까 그에 따라서 하천 상태를 이제 살피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되기 전인 8시 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미호 광물이 제방을 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뒤에도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침이 있어서 저희 그 119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우리 119 상황실에서 시청으로 통보한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시내버스가 왜 본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사고가 난 지하차도로 갔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청주시는 노선 변경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버스회사 측은 해당 버스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조차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버스에서 거기 차가 혹시 그쪽으로 운행한 차가 있느냐 물어봤죠. 모른다고 얘기를 해갖고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뜨고 심지어 물이 넘치는 게 확인되고도 어느 기관 하나 통제에 나서지 않았고 이제는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병천천이 미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조금만 하류로 내려오면 미호강 다리 공사 현장과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서 직선거리로 400m,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는 곳이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마을도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급류에 냉장고와 가구들이 쓰러졌고 집안은 온통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최근 미호강 다리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임시 제방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밑에 있는 모래 파가지고 덮고 큰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수천 없이 그렇게 뚝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 그리고 무너졌고요. 높이도 문제였습니다. 기존 제방은 해발 기준 31.3m였지만 새로 설치된 임시 제방은 29.7m로 1.6m 낮습니다. 그래도 이게 백년빈도 홍수보다는 1m 높게 설계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방이 부실해서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 공수보다 높게 제방 설치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폭우하고 범람으로 인해서 제방이. 경찰은 이번 침수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렇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막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송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참사가 인재라면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